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 KRUG라고 하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자율동소 모임 오거나이저로 하고 있는 김선우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AI가 대체하는 개발자 시장에서 나는 어떻게 취업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좀 자리를 만들어 봤어요.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하다가 백엔드로 전환해서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데브옵스까지 해서 지금 총 13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저도 주로 게임 쪽이나 퍼스널 모빌리티 쪽에 있었고, 스타트업을 주로 좀 다녔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취직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뭐 목차가 좀 되게 좀 많이 복잡하게 돼 있는데 생각보다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라서 금방 보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번 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에 대해서 요새 좀 면접할 때 이제 좀 질문들 좀 저도 좀 수집을 하는 편인데 가장 좀 충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내용들 좀 보면은 내가 AI보다 나은 점이 뭘까요? 라고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면접관이 내가 AI보다 너를 채용해야 되는데 AI보다 나은 점이 뭔가요? 난 챗GPT 쓰고 클로드 쓰고 커서 쓰고 윈도우 쓸 텐데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어렵거든요. 내가 AI보다 나은 게 뭔지 증명하려면. 근데 좀 전 한 세 가지 정도로 관점을 좀 보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 AI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면접에서 실제로 질문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든 AI를 이겨보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도구기 때문에 잘 써야 하는 거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이걸 도구를 씀으로써 좀 자동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다 보면은 창의적인 활동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쭉 개발만 해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기획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아트라든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일할 때는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프로젝트 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 혼자 이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기획을 조금만 더 붙이고 싶다. 아니면은 뭐지? 디자인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고 싶다.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AI랑 같이 하면서 하면은 사실 혼자서도 앱 같은 것도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 배우기. 요새 기술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뭐 새로운 거 맨날 생겨나고 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은 똑같은 거 버전업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매번 다 따라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불가능해질 텐데, 사실 작업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AI한테 뭐 만들어줘 하면은 기술 조합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지 않고 바로바로 그냥 만들었으니까 됐어 라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무슨 서비스인지 좀 더 AI를 통해서 약간 서머리를 한다든지 약간 좀 이해하면서 가시면은 나중에라도 다른 작업들이 들어갔을 때 이거 원래 이거였는데 하면서 쉽게 조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요새는 그냥 AI로 그냥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약간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좀 약간 AI랑 경쟁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처음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듯이 내가 AI로 해가지고 내가 AI보다 나은 걸로 증명하는 것보다 내가 AI를 더 열심히 잘 써가지고 빠르게 치고 나갈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AI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좀 AI를 잘 쓰는 사람이 돼야 내가 내 컨텐츠를 가지고 약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AI를 열심히 씀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쓰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과 경쟁하는 사람이 돼야지 AI랑 경쟁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는 있어요. AI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AI보다 어느 정도 좀 더 신경 써서 잘 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굳이 이거를 따오려고 들지 말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살아남는 개발자들의 공통점이라고 돼 있는데 생각보다 별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AI를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뭐 MVP가 됐던 여러 가지 좀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보고 공유하는 작업들, 뭐 깃허브 됐던 블로그가 됐던 뭐 여러 가지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작은 자동화 요거 같은 경우는 쓸데기 작업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코딩해 나가면서 빨리빨리 고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면은 사실 내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게 많이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30분씩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면은 3시간 반이 들잖아요. 그 작업을 한 3시간 동안 코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이거를 하루에 1분 안에 끝내게 만들겠다. 그러면은 그 가져가는 시간이 되게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실제로 그 현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원체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거를 못하고 그냥 하루에 30분씩 모르겠다 그냥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 작업들 통해가지고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취업 준비 전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다른 작업들 많이 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딩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약간 포트폴리오에서 가져가시면은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된다. 실제로도 이런 자동화 작업들은 현업에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전체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 보이게 하는 활동이 되게 중요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력서 같은 거 작성할 때 보면은 내 활동 이력들 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 중에 보면은 깃허브이 됐던 노션이 됐던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내가 이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만에 가진 코드 스타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는 뭐 카멜 케이스를 쓰고 어디는 스네이크를 쓰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맞게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코드 컨벤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이제 코드나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 보이게 좀 해두시거나 블로그에도 올려놓으시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좀 트렌드를 잘 타는 사람이구나 그런 부분들 파악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코딩 스타일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공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아까 기술력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방향과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반복 실험. 이게 보통 한 번 딱 해보고 이거 프로젝트 돌아가네? 하니까 바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게 나중에 현업에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라고 하면은 못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번만 만들어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돌아갔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여러 번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속 편하긴 합니다. 가장 속 편하긴 하고 다음에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만드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은 그 지금 이제 개발자로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개발자로서도 이제 산업군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산업군이 뭐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가 될 수도 있고 은행 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여행 쪽이나 뭐 이커머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 같은 경우는 뭐 신입으로 됐든 어쨌든 간에 이 산업군에도 관심이 있는가가 생각보다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만들 때 AI로 해가지고 만약에 빠르게 만든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행 쪽이다 그러면은 여행 예약 앱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뭔가 디바이스 관리라든지 뭐 이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가면은 이 사람 그래도 신입이지만 우리 산업군 쪽에 관심이 있는 걸 하고 좀 질문의 요지가 되게 많이 바뀌어요. 관심도가 높다라는 걸 이미 입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원하는 회사 좀 입사를 하려면은 이렇게 좀 속도를 빠르게 올려가지고 포트폴리오 빨리빨리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현업 들어가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인데 템플릿화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던지 아니면은 빨리빨리 쳐내야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게 처음부터 하나씩 만들려면 4번 만들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 세팅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은 하루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언어나 이제 프레임워크가 다르겠지만
근데 이게 작업 세트가 있으면은 좀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언어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인프라 플랫폼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동일한 세트로 했을 때 진짜 5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중요하시기 때문에 좀 잘 된 작업 세트가 있다고 하시면은 그냥 걔를 하나 포크를 떠가지고 빈 세트로 하나 가지고 계셨다가 언제든지 꺼내서 바로 붙여가지고 API나 이제 그런 것도 쓰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은 생각보다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일단 뭐 여기서 보시면은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AI가 사실 대체가 되긴 하지만 제대로 되지는 않아요. 뭐 시스템 연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서로 동료가 원하는 프레임워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클라우드 인프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를 텐데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정말 마음대로 만들어 주거든요. 프롬프팅을 사람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해주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다 AI 맘대로 만들어 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명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돼서 사실 시스템 연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100%는 AI가 처리를 해주는 게 불가능하고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이제 뭐 토론해갖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데 사실 AI한테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되니까 자료를 만들어줘 했을 때 그 자료를 보고 설득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뭐 비용적으로 타당하다, 개발 코스트가 뭐 더 적게 들고 시간이 더 빨리 개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납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프롬프트 설계가 있습니다. 프롬프팅 못하면은 참 고생 많으시죠? AI 쪽 이제 하시면서 프롬프팅 엔지니어링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나 이제 그런 데서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어느 정도는 배우실 거라고 생각, 혹시 배우고 계신가요? 따로 안 배우시나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시간 되실 때 블로그 쪽에, 블로그 쪽이나 이제 그런 데 보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좀 사례들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은 생각보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더 적은 토큰으로 더 명확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속도라든지 비용적으로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삼성이나 이제 LG나 그런 데서도 초반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막 해가지고 1억 연봉 넘게 해가지고 많이들 데려갔었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잘한다는 이유로. 어차피 AI로 작업을 많이 하던 데였기 때문에 그 이제 챗GPT나 이제 그런 데다가 던질 때마다 질문이 많이 나가잖아요. API 형태로 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질문을 조금 더 적게 해서 결과 명확하게 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롬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좀 더 빨리 끌어내려면은 질문을 훨씬 더 명확하게 잘해야 됩니다. 보이는 사람이 기억된다. 사실 저는 커뮤니티를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온라인 됐든 오프라인 됐든 여러 군데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 개인 깃허브에도 올리고 있고 블로깅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발표도 이제 간간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 있으면 같이 좀 협업을 하면서 좀 커뮤니티 기여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약간 그래도 자주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뭐 취업을 하던 이직을 하던 아니면은 내가 도와드리던 했을 때 서로 간에 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고요. 오프라인 경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둘 다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오프라인만 하시는 경우도 거의 없으시거든요. 왜냐면은 평소에 다들 바쁘시니까 오프라인 많이 못 나오시잖아요. 그럴 때 온라인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다가 오프라인 있으면은 실제로 얼굴장 찍고 인사 같이 드리고 하다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오프라인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지금 채용 공고에 올라와 있지 않은 채용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에 올라가기 전에 직원분들한테 듣는 거기 때문에 훨씬 만약에 내가 그 컬처핏이 맞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훨씬 빠르게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면 좋고요. 사실 저 이제 커뮤니티 하면서 이것저것 좀 많이 하고 있는데, AWS KRUG라는 슬랙 워크스페이스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질문을 이제 올리면은 이것도 챗GPT AI로 되어 있다가 지금 이제 베드락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답변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만 있는 게 있고, 세 개가 있고, 다섯 개가 있고 이럴 거예요. 이거는 AI가 답변을 해줬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 해준 거예요.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사람이 보고 답변을 새로 달아주신 거예요. 뭔가 이상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더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라든지 아니면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보세요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게 집단지성이랑 AI가 합쳐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해요. 집단지성만으로도 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AI까지 같이 껴져 있으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소통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AWS 강의실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인프런에 있는 강의인데 거기서 이제 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 누가 질문했을 때 지금 여기 서버리스 상우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따가 세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강연하시니까 저 세션 한번 들어보셔도 좋고 이분이 서버리스 전문이신데 뭐 서버리스 전문가도 계시고 컨테이너 쪽, 네트워크 쪽, 보안 쪽 다 계세요. 지금 방에 1000명 넘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냥 딱 보시고 질문하시면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을 바로바로 해주시거든요.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뭐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알려주시겠지만 그건 현업에 계신 분들이 답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퀄리티가 좀 많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학교에 계시지만 어찌됐든 사회로 나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업분들의 말도 미리 좀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킹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센터필드 이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발표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뭐 이제 게임데이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으면은 같이 껴가지고 기업 행사도 같이 하고 있고요. 뭐 끝나면 뭐 맥주도 한잔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제가 이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JD 수집하고 뭐 링크드인에 또 원티드가 됐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플랜이 평점 3점 이상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을 모아다가 슬랙으로 던지고 이메일로 던지고 이런 회사가 지금 사람 뜯는데요 라고 만들었을 때 챗GPT한테 시켜가지고 맞춤 이력도 생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만들고 나면은 실제로 지원할지 말지 결정한 다음에 지원서를 넣는 과정들 이런 것도 다 AI로 다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사용하려고 했던 프롬프트인데요. 어떻게들 이제 쓰시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형태로도 가능하고 이제 뭐 다른 형태로 해서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딱딱딱 해서 만들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십 번 이상의 질문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한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그 메타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메타 프롬프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좀 더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프롬프트거든요. 뭐 이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메타 프롬프트로 검색해 보시고 만약에 내 질문을 메타 프롬프트로 만들어줘 하면은 이런 형태로 되게 좀 전문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바꾸면은 되는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AI 시대에서 약간 생존하려면은 기본적으로 AI를 도구로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활동도 좀 많이 하시면서 오프라인에서 기를 수 있는 감각들을 좀 기르셨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하는 작업들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요새 좀 작업들이 자동화들이 많이 되면서 자동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체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체되기 전에 자동화를 미리 알고 자동화를 먼저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해야 좀 뒤처질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좀 뭐 직접 하시지 않더라도 그 좀 염두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할 수 있으면은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도움될 만한 링크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슬랙 워크스페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깃헙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WS의 모든 것이라고 이제 카카오톡방도 있는데, 여기도 지금 한 1,400명 정도 모여 계시거든요. 주니어 분들도 있고, 시니어 분들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AWS 강의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톡방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시간 내실 때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내용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은 끝났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간단하게 한번 여쭤봐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